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집 하나는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집을 중심으로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월급의 상당 부분을 대출 상환에 쓰고 하고 싶은 것들을 미루면서까지 언젠가는 편안한 노후가 올 거라 믿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믿음을 평생 지켜왔던 한 부부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선택을 흉보거나 특정 결정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겁니다. 남편은 62, 아내는 59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30평 남짓한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전세로 시작했고 아이를 낳고 나서 대출을 끼고 집을 샀습니다. 그때부터 부부의 삶은 늘 비슷한 리듬이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대출부터 갚고 관리비와 공과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집은 있으니까 라는 생각 하나로 버텨온 시간들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부는 단 한 번도 대출을 연체한 적이 없었습니다. 보너스가 나오면 여행 대신 원금을 줄였고 주변에서 주식 이야기가 나와도 우린 그런 거 몰라라며 넘겼습니다. 그 집은 부부에게 자산이기 전에 인생의 증거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던 방, 퇴근 후 둘이 앉아 TV를 보던 거실, 모든 시간이 그 집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남편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식 날은 담담하게 웃고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말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의 생활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고정 수입은 국민연금 월 120만 원. 아내는 가끔 파트타임 일을 했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지속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괜찮아 보이는 집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희는 집 있잖아. 요즘 집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부부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병원비. 나이가 들수록 고정 지출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집은 있었지만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 나거나 병원에서 검사라도 하나 더 받게 되면 그달 생활비 계획이 한 번에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점점 통장 잔액을 자주 확인하게 되었고 아내는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던 하루들이 하나하나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외식 한 번에도 계산기를 먼저 떠올렸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노후가 맞을까? 둘 다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아무도 먼저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남편은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질문은 이미 혼자서 수십 번도 넘게 되뇌고 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부부는 처음으로
집이라는 존재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면 어떻게 될까? 전세로 옮기면 생활은 가능할까? 남은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처음에는 생각만 해도 불안했습니다. 집을 팔자는 말은 처음엔 농담처럼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종이에 하나씩 적어가며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면 전세를 구할 수 있고 남는 돈으로 생활비와 의료비에 여유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집을 팔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기댈 곳을 잃는 건 아닐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집을 왜 파냐? 노후엔 집이 최후의 보루다. 전세 살다 쫓겨나면 어쩌려고 그러냐? 특히 자녀들의 반대가 가장 컸습니다. 집만은 지켜야지. 그 집이 엄마 아빠의 전부잖아. 그 말이 부부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부부는 몇 달 동안 결정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불안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집 때문에 불안한 건지 집을 팔까봐 불안한 건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부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평생을 지켜온 것을 스스로 내려놓는 느낌이 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전세로 이사한 첫날 집은 이전보다 작았고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내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먼저 내려앉았어. 집을 팔고 남은 현금은 부부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을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아도 됐고 병원비 앞에서 숨부터 막히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집이 없어지니까 불안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였어요. 이 부부가 조금 편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자산이 묶여있는 집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고정 지출이 줄어 생활이 예측 가능해졌고 무엇보다 결정을 미루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컸습니다. 이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노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택을 계속 미루는 순간 선택지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이야기 남 이야기 같지 않은데? 그렇다면 이 영상은 이미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자녀에게 집을 넘긴 뒤 생긴 일을 실제 사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